안녕하십니까, 엔드북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다자의 오사무의 산문집 중 아침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노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친구가 찾아와 주는 것을 항상 남몰래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현관문이 드르륵 열리면 눈썹을 찌푸리고 입을 일그러뜨리지만 사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원고 용지를 즉시 치우고 손님을 맞는다. 저런 일하는 중이시네요. 아, 뭘요? 그리고 그 손님과 함께 놀러 나간다. 하지만 그래서는 언제까지고 일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처의 비밀 작업실을 마련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식구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매일 아침 9시경 나는 집사람에게 도시락을 싸게 하고 그것을 들고 작업실로 출근한다. 가령 그 비밀 작업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일도 대개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오후 3시경이 되면 지치기도 하고 사람이 그립기도 하고 놀고도 싶어져서 적당한 데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길에 오뎅집 같은 데 잡혀 한밤에 기가한 일도 있다. 작업실. 그러나 그 방은 여자 방이다. 젊은 여자가 아침 일찍 리온바시의 어느 은행에 출근한다. 그 뒤에 내가 가서 4-5시간 거기서 일하고 여자가 은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나온다. 애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 내가 그 사람 어머니를 알고 있고 어머니는 어떤 사정 때문에 딸과 떨어지게 되어 지금은 토호쿠 쪽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가끔 내게 편지를 보내서 딸의 혼담에 대해 내 의견을 묻거나 하여 나도 신랑 후보를 만나보고 그 사람이라면 좋은 사기가 되겠습니다. 찬성입니다. 라는 등 제법 세상 무정에 밝은 사람처럼 서서 보낸 일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머니보다 딸이 나를 더 신뢰하고 있는 듯 하다. 기쿠야, 얼마 전에 내 미래의 남편을 만났어. 그래요? 어때요? 조금 젠 척하죠? 그렇죠? 글쎄, 그렇지만 그만하면 되지. 그야 나랑 비교하면 어떤 남자라도 바보 같아 보일 테니 참아야지. 그건 그래요. 딸은 간단히 그 청년과 결혼할 생각인 모양이다. 어젯밤 나는 술을 많이 마셨다. 아니,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매일이라 별반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그날 작업실에서 집에 오는 길에 역 부근에서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 곧장 단골 오뎅집에 데리고 가서 진탕 마셨다. 슬슬 술이 고통스러워졌을 때 잡지사 편집인이 아마 여길 거라고 생각했지 하며 위스키를 들고 나타나서 그 편집인을 상대로 또 위스키를 한 병 다 마셨다. 이젠 토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되려는지 스스로도 무서워져서 이쯤에서 끝내자고 생각해도 친구가 이제부터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자리를 잡고 이번에는 자기가 한턱 내게 해달라며 전철을 타고 그 친구 단골 요리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다시 정종을 마시고 겨우 친구와 편집인 2사람과 헤어졌을 때에는 나는 이미 걷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 재워줘. 집까지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대로 자버릴 테니까 부탁해. 나는 고타치에 발을 집어넣고
외투를 입은 채 잤다. 밤중에 문득 눈을 떠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다. 몇 초 동안 나는 집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다. 발을 조금 움직여 버선을 신은 채 자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아차 했다. 이를 어쩌나? 큰일 났군. 아, 이런 경험을 나는 이제까지 몇백 번, 몇천 번 반복했던가? 나는 신음했다. 춥지 않으세요? 기쿠가 어둠 속에서 말했다. 나는 직각으로 고타치에 발을 집어넣고 자고 있었다. 아니, 춥지 않아. 난 상반신을 일으키며 말했다. 창문으로 소변을 봐도 괜찮을까? 상관없어요. 그 편이 간단하고 좋네요. 기코도 가끔 그러는 거 아니야? 난 일어나서 전등을 켰다.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정전이에요. 기코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더듬더듬 창문으로 갔다. 기코의 몸에 걸렸다. 기코는 가만히 있었다. 저런, 안 되겠네. 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겨우 창문 커튼이 만져져 그것을 걷고 창문을 조금 열고 흐르는 물소리를 냈다. 기코 책상 위에 크레이브의 부인이라는 책이 있더군. 나는 다시 아까처럼 몸을 옆으로 뉘으면서 말한다. 그 시절의 기부인은 말이야. 궁전의 정원이나 복도 계단 밑에 어두운 곳에서 태연하게 소변을 봤거든. 창문에서 소변 보는 것도 그러니까 본래는 기적적인 일이지. 술을 마시고 싶으면 있는데 귀족은 잠에서 술을 마신다면서요. 술이 마시고 싶었다. 그러나 마시면 위험하다고 느꼈다. 중략. 중략. 불꽃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몸을 뒤틀듯이 좌우로 움직이고 일순간 크고 밝게 타오르더니 지지직 소리를 내면서 눈앞에서 작아지더니 꺼졌다. 뽀얗게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방은 어설프게 밝아 더 이상 어둠이 아니었다. 나는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상 아침이라는 산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설집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해설은 김춘민님의 작품 해설입니다. 기존 가치관의 부정과 전도의 와중에서 난립문화 국가로 치닫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자학적 파멸에 스스로 몸을 내던짐으로써 표명한 일단의 데카당스 문학, 무레파 문학 작가들이 등장한다. 다자이 오사무, 사카구치 안고, 오다 사코노스케 등이다. 나는 리베르땅입니다. 무례한입니다. 속박해 반항하고 때 만난 듯 어기양양해 하는 자를 조소합니다. 판도르의 상자 1945년. 다자이가 1960년대 일본 대학의 학생운동, 전공기 시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열광적으로 수용되고 스테디 작가로 부상한 것은 이들이 현대 일본 문학의 원점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자의 문학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가 되는 솔직한 심정이 토로되어 있는 그의 수필을 인용하고 싶고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아포리즘과 명문장의 보고이다. 오쿠노 다케오. 다자의 작품들은 자학, 자기부정,
수치, 니힐리즘 등을 그만의 독특한 화법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인데 수필 역시 다자의 특유의 유머와 예리한 통찰력으로 가득 차 있다. 중략. 다자의 수필에는 전쟁 때의 자전적 체험이나 일본의 패전 이후 가치와 도덕체계가 붕괴된 혼란한 사회상을 그려낸 소품을 비롯하여 실로 다양한 내용이 망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침, 체리, 바다, 봄 같은 작품은 충분히 짧은 소설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수필과 소설의 구분이 모호한 작품들이다. 중략. 다자이가 지금도 여전히 애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호 내비게이션, 다자이 오사무, 신초문고 2004년에서 찾을 수 있다. 왜 나는 여기 있는 걸까?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사는 걸까? 잘해주려고 한 일이 빗맞아 버린다거나 자잘한 일에 구애되어서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거나 생각하는 것이 잘 전해지지 않아 오해를 받는다거나 살아가다 보면 낙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틀렸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럴 때 만년을 펼치면 아 이건 내 얘기야. 등신대에 당신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만년에 대한 짧은 해설. 중략. 다음은 인간 실격에 대한 짧은 해설 부분입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엉망진창으로 파괴하고 싶다고 생각한 일이 있습니까? 남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고독한 것이 좋습니까?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지만 사는 방식에는 기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진보가 있다고 한 것, 실패를 해야 성공한다는 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한 것은 누구입니까? 기대하니까 실망한다. 꿈을 꾸니까 깨진다. 믿으니까 배반당한다. 인간 실격을 읽는다면 그래도 사람을 믿는 것이 낫다고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중략. 그렇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어지간히 신의 총화임이 틀림없다. 바랐던 죽음은 주어지지 않았고 그 대신 현세의 엄숙한 고통이 주어졌다. 나는 눈에 띄게 살쪘다. 애교도 멋도 없는 그저 땅땅망하고 덩치가 큰 추한 외모의 30대 남자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 남자를 신은 세상의 조소와 지탄, 경멸과 경계와 비난, 유린과 묵살의 화염 속에 던져 넣었다. 남자는 화염 속에서 잠시 꿈지럭꿈지럭 하고 있었다. 고통의 절규는 점점 더 세상의 조소를 크게 할 뿐이 되니까 남자는 모든 표정과 말을 죽이고 그저 살벌이처럼 꿈지럭거리고 있었다. 끔찍하게도 남자는 더 건강해지고 전혀 귀염성이 없어졌다. 본문 중에서 감사합니다.